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될 텐데 이번 주는 이제 월말이죠. 월말에서 전체적인 매매가 이제 다음 달을 준비하는 그런 매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무리하게 마지막 주간에 무리한 베팅 날리시고 뭐 승부다 오리다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미증시 흐름 글로벌 증시 흐름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썩 좋지는 않으니까 내일 꼭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국제 정세가 좀 여러모로 울퉁불퉁하죠. 러시아 쪽에서도 지금 또 푸틴의 또 정적일 수도 있고 또 수족일 수 있는 사람이 또 죽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좀 복잡합니다. 일본 뭐 오염수, 중국 불매 운동부터 시작하는 뭐 수산물 또 금지까지 조금 그렇게 썩 좋은 소리가 들리는 시장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조금 약간 좋은 소리가 들리면서 주가들도 힘을 받고 막 달리기를 할 텐데 뭔가 어수선하고 뭔가 안 좋고 그러면 별실이 힘을 쓰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또 월말 주간이니까 그런 점을 딱 머리에 안고 매매하실 때 간결하게 짧고 굵게 하고 도망 나와서 가만히 지켜봐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싸대기를 맞히라 한단 말이죠. 자, 실제로도 내일부터는 얼마까지의 어떤 뭐 특이한 종목은 없습니다. 30일날 한국 스펙 12호 대신 밸런스 스펙 15 스펙주 두 종목 이제 상장주 밖에 없고 아직까지 다른 특이점은 없어요. 시장은 이슈도 말라 있고 또 기술주도도 요즘 힘을 이제 거의 다 써가는 입장이니까 올말에는 시장이 좀 혼조할 테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내일 가만히 이슈를 좀 보고 뭔가를 좀 그럴듯한 돈이 될 만한 이슈가 있는가 보도 그렇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썩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매매는 좀 시장의 강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새로운 강자들이 떠오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서로 길었는데 아마 월말이라서 제가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 승부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놨는데 하나씩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먼저 KG케미칼과 KGETS는 붙여놨는데 서로가 크게 뭐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고 또 뭐 세상 이름 모르는 거죠. 일단 KG케미칼이 내일이 변경상장입니다. 변경상장이 지금 여기 뭐 거래가 없죠. 아무 나타난 게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45,650원이지 않습니까? 45,650원. 변경상장 가격이 9,130원. 액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액분한 계전입니까? 종목은 있었지만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혹시나 KG 쪽은 요즘에 KG ETS가 조금 반짝반짝하고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한가도 치고 그 다음에 모습도 좋고 이러니까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일 KG케미칼 뭐 그리 하든 안 하간에 새롭게 변경 상장을 거래가 시작이 되는 종목은 봐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KG케미칼 내일 변경 상장 가격도 9,130원 딱 적어 놓으시고 같이 봅니다. 큰 의미가 있든 없든 단 우리는 뭘 노린다. 시장에 관심을 가질까? 저놈한테 수급이 좀 들어올까? 수급이 좀 들어오면 시가 형성될 때부터 벌써 표시가 나겠죠. 안 들어온다 그럼 시가 형성될 때부터 그렇게 크게 출렁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잠잠하게 지나가겠죠. 푸드나무를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아직까지는 오염수 관련주들이 시장을 어떤 힘이 있던 간에 지금 버티고 있죠. 자, 윙이푸드가 지금 현재로서는 점상을 이날도 상장은 유지를 했지만 아마 그 방송에 들어와서 제가
저하고 같이 금요일에 무방에 참여하시면 다 아시겠죠. 거의 푸르질동 말똥할까지 왔다가 겨우 살아남았거든요. 썩 그리 강하지는 못해요. 강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점상이라고는 의미는 크죠. 점상이라는 의미는 우리 시장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화두라 시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요소는 있어요. 그래서 윙이푸드 하나미 샘표식품도 모습은 안 좋았지만 종가상이라도 어떻게든 집어넣었거든요. 이놈도. 예. 장 마감 때까지도 상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종가로 들어간 거지 그냥. 이런 종류. 그래서 푸드나무는 거기에 힘을 입어서 시가 내보면 같이 올라갔습니다. 상한가는 못 갔단 말이에요. 못 갔는데 시가 내서 이제 2%를 딱 올려놓고 이렇게 맞췄어요. 2% 딱. 이런 애들 아침 시가가 높지는 않겠죠. 물론 윙이푸드와 샘표식품도 윙이푸드는 뭐 일단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샘표식품 같은 것도 별로 시가는 좋지 않을 거예요. 아마 샘표나 푸드나 아마 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수치상으로서는 뭐 푸드나무가 제일 아래라 보고 같이 내일 뭐 오염수 관련주들이 다른 것도 좀 적어 놓았습니다만은 같이 안 봅니다. 오염수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앞으로 상황이 여러 가지를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될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돼요. 너무 섣부른 예측은 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벌써 금요일 시장에는 지금 모나미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신성통상 모나미가 때문에 애국주 테마가 벌써 이제 발발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벌써 이제 뭐 좀 난리가 나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오염수에서 먹거리에서 지금 또 애국주 테마까지 번져가는데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실 뭐 바다 쪽에 오염이 돼버리면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너무 광범위하거든. 미치는 피해가. 예를 들면 뭐 사람들 흔히 생각하기에는 뭐 수산물 못 먹겠네라도 끝나지만 어디 그 수산물만 그렇습니까? 김양식이 해파리 양식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각종 우리가 음식에 넣어 먹는 기타 뭐 건어물 재료라든지 뭐 정말 뭐 이루이루 따질 수가 없죠. 또 관광지라든지. 그래서 이 확산이 만일 제가 계속 이걸 좀 봐달라는 것은 이게 이런 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손을 떠난 어떠한 문제들은 거의 지금 뭐 바이러스로 예를 들면 그건 예측을 못 해요. 예를 들면 자기들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지만 만일 하루나 이틀 있다가 어디 뭐 바닷거리 근처에서 오징어 떼가 뭐 떼거리로 죽었다. 뭐 고등어 떼가 떼거리로 죽었다. 이런 뉴스 하나 탁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라 딱 나오면 그때부터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뭐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많은 가능의 수를 두고 확산할 수 있는 요지가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이런 것은 계속 추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자는 겁니다. 걔네들은 다들 큰 힘은 없지만 위기미나 샘피나 푸드나무나 앞을 보고 모나미 시스투사 이런 것도 좀 챙겨 놓으시고 인상하고 마니크 에파 이런 애들도 챙겨 놓으시고 같이 붙여 놓으세요. 붙여 놓는다고 해서 뭐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인상가는 뭐 그렇게 지금 힘이 없어 보이지만 또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뉴스 보셨겠지만은 중국에서 그 마트에서 그 소금 살 거라고 서로 싸우고 찌지고 볶고 하는 그 뉴스까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을 앞서가면서 예측하지 말고 그때 시장에 충실하자. 자, 뉴스도 그렇고 시장은 막 뜯었는데 그러면 또 엄청 가겠는데 근데 아침에 땡 문을 열어보니까 도로 음봉으로 내려오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아침에 약간 시가도 높고 약간 띄워주면서 막 움직인다. 그럼 달아붙으면 돼요. 시장이 이슈에 흐른가 비슷하게 가네 하면
거기에 몸을 맡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좀 더 보고 조금 1, 2% 더 주면 어떻습니까? 2, 3%더 주면 어때요? 갈 놈은 가거든요. 그 점을 잘 아시고 얘네들은 같이 한 통속에 놔놓고 같이 좀 봐주세요. 또 이 위에 또 다른 어떠한 현상으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애국주 해가지고 지금 불매운동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화장품, 일본 화장품 같은 것도 지금 불매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도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프리즘을 좀 확대를 시켜 놓고 모든 것을 면밀하게 보자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하고 디지털 조선 보겠습니다. 시간에 보면 YTN하고 여기 YTN하고 IMBC가 이제 상한가를 갔죠. 뭐 특별한 재료가 뭐 가지고 갔겠냐,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지금 이 뉴스 때문에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말고 이게 아마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특별히 와닿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또 어찌 보면 또 거꾸로 생각하면 또 다른 쪽으로도 막 엮일 수가 있겠죠. 뭐 오염수 관련주로도 또 엮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쓱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IMBC하고 YTN을 일단 올려놓으시고 한국경제하고 디지털조선 밑에 붙여놓으시고, 지금 한국경제TV가 7.7% 시간에, 그 다음 밑에가 디지털조선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IMBC와 YTN이 어찌 움직일지 모르니까 굳이 시가 높은 걸 잡지 마세요. 어차피 갈놈은 시가 몇 프로 낮아도 갈놈은 또 가거든요. 그래서 뭐 제일 꿀등 디지털조선을 보셔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안 움직인 놈들이, 가만히 있던 놈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짓을 하면 그걸 좋은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거든요. 괜히 뭐 있겠지 하다가 이러다가 또 싸대기 맞고 그러니까 조심들 좀 하시고요. 그래도 시간의 상가 종목이니까 또 봐줘야 되겠죠. 자, 넥스트라고 스마트 레이어,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제가 글자 길어서 좀 줄였습니다. 이걸 왜 적어놓은지 이해는 하시겠죠? 이런 관점으로 볼 때, 그죠? 자, 시장이 되면 현재 신규주가 그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는 신규주가 있죠. 그죠? 시큐레터가 지금 신규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1년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이고 여러가지 이슈에 휩쓸리기 싫어하면 넥스트라고 스마트레이 이 두 개만 가지고 시큐레터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되죠. 이거는 목요일날에 나왔던 금요일 승부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스마트레이더 같은 거는 아마 그때 금요일날도 여러분이 또 하셨을 텐데, 뭐 시가는 마이너스 2% 출발했지만 고가는 플러스 26%였죠. 그죠? 뭐만 보면 된다. 이놈만 보면 됐거든. 시큐리티만 보면 됐거든. 그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따라만 가도 마이너스 2%에서 양봉 치고 올라가면 들어갈 수도 20% 있으면 뭐 거의 30% 가까이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귀찮아 이런 사람들은 이쪽만 좀 보십시오. 넥스틸은 뭐 오르고 내리고 한 것도 없습니다. 뭐 한 마이너스 0.4. 스마트 레드는 플러스 2.4예요. 그 점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쿠홀딩스하고 홈시스 봅시다. 이거는 쿠쿠홀딩스, 쿠쿠홈시스입니다. 쿠쿠홀딩스, 쿠쿠홈시스. 이 점을 잘 잊지 않습니다. 글자 길을 줄였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뭐 얘네들은 뭐 여기 다 뉴스가 나와 있어요. 장사가 잘해 먹는다, 뭐 밥솥이 판매가 증가한다, 뭐 그런 거죠.
뭐 중국 관광객이 뭐 많이 온다 뭐 이제 이런 거죠. 시간에 8%? 그러기에는 좀 무리수는 제 개인적으로는 있다고는 봐요. 아무리 그렇다고 봐도 또 뭐 국내 면세점 매출이 급등을 했다 뭐 이래 하지만은 조금 무리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홀딩스하고 홈시스하고 묶어 놓으시. 홈시스는 5.4%예요. 주가는 홈시스가 좀 이제 밑에 꺼져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어쨌든 홀딩스가 안 가면 홈시스는 못 가죠. 예, 못 간단 말이죠. 근데 주가 차이는 둘이 다 하나는 8.9% 하나는 5.4%니까 한 뭐 3. 수치사로 보면 3%대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왕 할 것 같으면 뭐 홀딩스를 봐야 되겠죠. 그래도 그래서 조금 요놈 살짝 누르실 때 들어간다. 밑에 동상보다 3% 비싸니까 3% 정도 살짝 눌러주면 들어간다.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아요. 큐렉스하고 백사는 기술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큐렉스를 치고 올라가면 가져야 돼, 붙어줘야 될 종목 아닙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다시피, 그죠? 치고 올라가면 붙어낼 종목이죠. 근데 치고 올라갈 거라고 또 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를 떡 띄워놓고 24,650원, 그죠? 24,650원 딱, 그죠? 딱 이놈 꼭다리에 딱 머리춤에 딱 엉덩이를 출발한다 소리 있죠. 이 나라 꼬리가 24,550원이거든요. 이놈 꼬리 한 칸 위에서 딱 출발한다 소리 아닙니까? 그럼 잘 봐주시면 되죠. 언제 3%대 출발한다고 그냥 이 승부를 걸 것이다? 그렇지 않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장은 의심을 하고 또 의심을 해야 돼요. 그럼 언제 할까? 그래도 한 25,000원, 5.0%, 3.5%니까 한 1.5 수지사는 1%대 정도 차이 나죠. 이 놈을 돌파하면 한번 보자. 일단 이 놈을 기준으로 돌파하면 들어가고 깨지면 도망 나오고 그렇게 하자. 그런 전략이 낫겠죠. 그래서 큐렉스는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백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윗꼬리가 계속 위로 좀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16%까지 갔다 6%대로 마쳤거든요. 등락이 좀 심해요. 일단 그래도 얘는 시가 마이너스 1% 주면서 올라갔고, 이놈은 보합 근처에서 올라가고 21%까지 올라갔거든요. 뭐 이래저래 좀 관심을 받아요. 그 이민에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보시, 이틀 동안에 그 전에도 넣고 있지만은 금요일에도 55만 줄 막 집어넣거든. 외국인도 이틀 동안 집어넣고 있죠. 그럼 이런 스타일은 좀 한 번 좀 관심을 더 받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상승을 쭉 해준다면 가만히 들고 있다. 이건 파란무예죠. 꼭 요 유사한 행동을 계속 할 테니까. 시간에 1.9%, 1.9%, 2% 주잡고 차라리 2,400원 돌파할 때 3.0%, 그죠? 이런 데 한번 탁 들어가 본다. 뭐 이것도 돌파 못하면 들어갈 생각을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시가는 지금은 이 시간에 가지고 내가 시가를 추정할 뿐이지, 아침에 시가는 많이 달라지잖아요. 아침에 사람들 관심 따라서 0 마이너스로 시가 잡힐 수 있고, 요것도 더 올라가서 2,500원, 500원 위에도 잡힐 수 있겠죠. 하지만 요령은 똑같다. 시가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든지 요령은 똑같다. 아시겠죠? 모나미 신성통상은 뭐 이제 마니크 이건 다 됐고, 신성델타 한번 봅시다. 신성델타는 시간에 지금 마이너스 1.9% 빠져 있거든요. 시장이 좀 버리버리해서 내일도 크게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종목은 그렇게 보이지는 사실은 않거든요. 그럼 또 이놈은 그냥 갈 데 없는 수급이 와서 분탕질을 하는 종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분탕질을 하려면 시선을 잡아 끌리면 두 가지잖아요. 분탕질을 하면 수급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애들을 불러오는 방식은 두 가지거든요. 우하고 급등을 하고 있든지 아이고 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더니 그 두 개가 돼야 뭔가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꼼수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 금요일날에도 제가 우리가 신선대대로 약간 단가도 잡아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못 가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원했던 게 뭡니까? 한 45,000원까지 한번 찍어주고 아니면 4만원까지 한번 확 밀어주고 올라가는 스타일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 됐지는 않았죠. 자, 그러면 뭐 간편하게 지금 51,100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 45,000원 단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뭐 시가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2%씩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5, 6%뭐 한 8%대니까 한 6%만 내려오면 되거든요. 이 꼬리 한번 탁 쳐주고 이렇게 올라가든지 양목으로 맞춰주는 그런 전략도 좋겠죠. 이놈은 올라갈 때 쫓아가지는 마세요. 기다렸다 깊은 눌림을 줄 때 들어가서 보유해서 끌어올려서 먹는 걸 해야 됩니다. QRX, DLT는 요 며칠 계속 해왔던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놈도 목요일날 나왔던 금요일 승부조 있잖아요. 상당히 수익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하신 분들은 상당히 수익도 좋았을 텐데 저희들도 수익은 좋았죠. 19.7%까지 거의 20% 가까이 올라갔고, DR텍은 뭐 크게는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한 9.6% 거의 한 10% 가까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놈들은 아직까지는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2.9%, QRX는 마이너스 1.6% 빠져 있습니다만은 같은 차원에서 봅니다. 왜? 지금 시장에 기세주가 별로 없거든요. 없는데 지키는 봐주세요. 원래 월말 정도 되면 좀 기세주들을 올라간 종목은 정리를 하고 포지션을 마무리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함에도 제가 봐달라는 것은 만약에 상승 반전을 했을 때 기세주로서 살아남을 자질이 있는 날이 이제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 없는 와중에서 뭔가 보고 있던 종목이 월말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자꾸 치고 올라간다? 그거는 달라붙어 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던 그 진로를 택하지 않고 역방으로 치고 간다? 그거는 봐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생각한 방향을 기다리는 방식 같은 거는 신성델타 같은 것도 기다리면서 받아서 올라가는 이런 방식. QRX 같이 진짜 뭐 월말이 이제 죽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놈이 또 쉬리 치고 올라간단 말이지. 그럴 때는 보통 시장이 조금 분탕질을 당하고 재미가 없을 때죠. 그래서 추적은 꼭 해주세요. 결론적으로 보면 물론 제가 모르는 어떠한 이슈가 있어 가지고 내일 뭐 어떤 이슈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은 또 어떠한 이슈를 가진 종목을 제가 발견을 못해서 그 종목들이 내일 관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리 한다고 한들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을 다 끌고 갈 만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보면 뭐 오염수 과일주도 좀 뭐 움직여 주겠죠. 움직여 주고 그 다음에 기술제도 좀 움직여 줄 것이고 자 그리 하겠죠. 하지만 시장을 어느 것도 시장을 장악하지는 못해요. 그냥 개우개우 연명해 가는 수준으로 왜 막 의심해 다음날 당장이라도 다른 뉴스가 나오면 그냥 하한가로 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앞에 전도체에서부터 맥신에서부터 양재까지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사면서도 보유를 하면서도 주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나온 이제 월말부터는 새로 나온 이슈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산뜻하다고 생각이 되는 새로 나온 이슈에 한번 집중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차피 지금 시장에 떠들고 있는 테마주나 기술주나 기술주는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을 뿐이에요. 단지 어제는 이놈한테 관심을 받고 오늘은 이놈이 받고 내일은 이놈 그런 차이일 뿐이죠. 차이일 뿐이죠. 하지만 제가 새로 나온 이슈에 뜬 어떤 그런 종목들 신경을 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애들 중에 하나 둘 나오지 않습니까? 중에 잘 선점을 잘하면 다음 달까지도 정말 코를 텍 프로젝트나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거죠. 월말 구간에 잘 잡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잘 좀 챙겨보고 새로 나온 뉴스 같은 거 잘 챙겨보시고
그렇게 월말 주간 한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시겠군요.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됩니다. 시장은 또 여러가지 수많은 먹거리와 밥거리, 싸대기거리를 내놓으면서 우리들을 가지고 놀겠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건 뭡니까? 중심을 잘 잡고 마인드를 잘 잡고 한꺼번에 떼부자 될 생각하지 말고, 한꺼번에 떼부자 될 생각 같은 복권 가서 거둔 있으면 가서 주식하지 말고 복권 사면 됩니다. 평생 동안 사다 보면 뭐 하나는 안 되겠나요? 아이고, 주식 하시는 사람들은 항시 조금씩 쌓아가는 매매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게, 자기가 돈이 2천에서 한 5천 정도 있으면 정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에 탁 보고 있다가 정말 그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잡아먹 거라 탁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내려와서 휙 날아와서 딱 잡아 가지고 가듯이, 그 조그만 거 하나 잡을 때 그런 것이, 어른들이 그 옛날 조상들 그걸 그렇게 비유를 해도 정말 그 말이 맞거든요. 특히 이 주식 시장에, 특히 트레이드 시장에서는. 절대 돈 분산 하지 마시고 딱 마인드 잡고 비중 딱 맞춰 놓고, 내가 승부를 볼 종목이 정해졌다면 딴 승부가 끝날 때까지 딴 종목 쳐다보지도 말아요. 딱 승부 보고 깔끔히 마무리 짓고, 또 오늘은 실패, 또 내일 도전, 그런 식으로 꼭 하시고, 전업 투자하시는 멀티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당시 잭과 스트레이트 훅 한 번씩 훅 들어가고, 이런 어떤 리듬감 있는 매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 말한 직장인이나 장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앞에 말한 방식이 유효하지만, 물론 뒤에 전업 투자도 그 방식은 유효해요. 모든 매매에서 전업 투자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감을 계속 유지를 하면 더 힘들어져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리듬감이 중요합니다. 즉, 한무 후다닥, 한무 점점점점, 한무 후다닥 점점점점, 한무 후다닥 점점점, 샤타 내루자, 이렇게 치고 나오고 쉬고, 치고 나오고 쉬고, 이것을 우리 태권 동작이 춤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시 허이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런 식으로 리듬감 있게 매매를 하려고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의 좀 맞추려고 하면 훨씬 더 좀 이 집중력을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집중력을. 트레이드계에서는 집중력을 정말 유지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스캘프를 못하고 왜 초단타에 자꾸 손을 떼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렇게 잘 하면서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체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이런 리듬감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좀 더 집중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음으로 해서 보다 자기의 상태가 쾌적함을 유지하고, 쾌적함에서 나오는 판단이 미약하단 말이에요. 미약하다. 몸 아프고 피곤하고 아프면 그 판단이 제대로 나오나요? 안 나오죠. 사람은 손가락만 아파도 그 제대로 판단이 안 나오죠.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유의하시고, 직장이나 사업자나 주부 같은 분들은 딱 비중 싣고, 성분은 짧고 굵게, 성분은 뒤로 돌아보지 않는다.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리듬감 있게 점점점 쉬어갈 때도 있고, 리듬감을 좀 맞춰서 매매하는 것이 전체적인 조화로움 속에서는 좋다. 오늘 그 점은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의 문주였습니다.